국민연금, 이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걱정, 불신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내가 꼬박꼬박 내는 이 돈, 나중에 정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불안감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곧 다가올 2026년 연금 개혁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 세대만 이득 보고 미래 세대는 손해만 보는 구조 아니냐? 이거 너무 불공평한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연금 제도는 과연 불공평하기만 한 걸까요? 사실 이 시스템은요, 그냥 돌처럼 가만히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서 계속 적응해야만 하는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옛날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 그게 진짜 재앙인 거죠. 왜냐,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바로 그래서 2026년 연금 개혁이 추진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바로 우리 세대의 연금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슬라이드가 진짜 핵심입니다. 꼭 집중해 주세요. 2026년 개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내 돈은 내가 책임진다. 국가가 법으로 지급을 딱 보장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요. 둘째, 기금이 마르지 않도록 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우리가 받을 돈의 비율, 즉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린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은퇴 전 소득의 43% 정도는 연금으로 꼬박꼬박 나온다는 뜻이죠. 이 구조 가만히 뜯어보면요. 오히려 앞으로 오랫동안 돈을 낼 우리 같은 청년 세대한테 훨씬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한테서 뭘 더 뜯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번 개혁은 좀 다릅니다. 혜택은 더 많이, 부담은 천천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는요, 한 번에 확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매년 0.5%씩 정말 찔끔찔끔 아주 천천히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월 300만 원 버는 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커피 한두 잔 값 정도만 더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받을 돈의 비율, 이 소득 대체율은 당장 43%로 점프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직 낼 날이 한창 남은 사람들한테는 혜택은 지금 당장 크게 받고 부담은 미래에 걸쳐서 나눠내는 아주 똑똑한 구조인 셈이죠. 자, 이 숫자 1.68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평균 소득자가 낸 돈을 1이라고 쳤을 때 평생 돌려받는 돈이 최소 1.68이란 얘기입니다. 최소요. 사실상 국가가 보증하고 관리 수수료는 0원인데 수익률은 웬만한 금융상품보다 훨씬 나은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1.68배는요, 물가 상승률을 아예 뺀 진짜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득은 이것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주는 돈,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가족에게 주는 유족연금, 이런 혜택은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수학적으로 절대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기다가 보너스도 있습니다. 일종의 크레딧 제도인데 이게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연금 가입 기간으로 쳐주는 게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2배로 늘어나고요. 아이 낳으면 주는 출산 크레딧, 예전엔 둘째부터 줬는데 이젠 첫째 아이부터 바로 줍니다. 상한선도 없앴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간을 그만큼 가치 있게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미래에 받을 연금이 저절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대박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셔도 그래도 좀 찝찝한데? 하는 질문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쵸? 지금부터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들, 팩트체크로 하나씩 깨부숴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모두의 가장 근본적인 공포일 거예요.
그래서 내 차례가 됐을 때 기금이 바닥나면 어떡할 건데?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돈 없으면 꽝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국가가 법으로 지급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에 국가가 이걸 못 지킬 정도의 상황이 온다? 그건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때가 되면 은행 예금도 주식도 부동산도 다 휴지 조각이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연금, 운용도 못해서 맨날 까먹기만 한다더라. 이런 이미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요, 역사상 딱 3번만 손해를 봤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8년, 2022년. 이 세 해를 빠고는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아주 잘 불려왔다는 거죠. 이 도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모은 이 어마어마한 연기금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낸 보험료는 전체의 약 36%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64%는 전부 투자를 잘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의 대부분은 우리가 낸 원금이 아니라 그 돈을 굴려서 불린 투자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 더러워서 못 내겠다. 차라리 이민 가버릴까?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OECD, 그러니까 잘 사는 선진국들 평균 연금 보험료율이 15.4%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2배에 가깝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기 싫어서 해외로 나갔다가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국민연금을 그냥 세금이나 부담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가 내 노후를 보증해주는 가장 안전한 장기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20년 이상 꾸준히 연금을 내신 분들은요, 지금 평균적으로 매달 112만 원씩 받고 계세요. 많이 받는 분은 300만 원 넘게도 받으시고요. 이게 꾸준히 넣으면 그냥 용돈 수준이 아니라 내 노후에 든든한 월급이 되고 목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이제 안심하고 신경 꺼야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알아본 것처럼 이제는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내 돈 잘 굴리고 있나? 약속했던 2026년 개혁안 제대로 추진하고 있나? 하고 계속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죠.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가 참여해야 더 좋은 제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는 결국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금융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그저 막연한 불안감에 떠는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정확한 정보를 무기로 내 목소리를 내는 현명한 참여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